부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역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은 여전히 안개 속이고요. 시장은 왜 이렇게 태어날까요? 오늘은 디테일은 흐릿해도 시장은 만족하는 이유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합의 발표, 유럽이든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부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본과의 합의에서는 투자 차량 설립이라고 했지만 미국과 일본 측 설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용이 뭐든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겠죠. 마크 말렉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무역 합의 내용은 메모지 한 장 분량이다. 그런데 시장은 그걸로도 충분히 안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토빈 마커스는 갈등 후 해결을 기대했다면 이제 덜 악화되는 정도에 만족한다고 평가했네요. 결국엔 시장 심리는 최악은 피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관세가 전부 적용된다면 소비자 부담하는 평균 관세율은 무려 18.2%, 193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예상보다 나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이겠죠. 이번 유럽과의 합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는 15% 일부에만 적용된다고 했지만 유럽 측은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에 적용된다고 발표했고요. 혼선이 있었지만 월요일 백악관도 유럽 말이 맞다며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디테일은 나중 문제. 지금 중요한 건 이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죠. 이게 바로 시장의 시선입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략은 디테일보다는 큰 그림을 시장에 던지는 방식입니다. 불안정한 협상 국면보다는 모호하더라도 합의됐다는 시그널이 시장에서는 훨씬 안정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앞으로도 시장은 팩트보다 프레임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마이너스 5%, 테슬라는 마이너스 1%, 루시드는 마이너스 8% 이상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8% 넘게 급락, 2.79불에서 2.56불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 더 큰 하락의 시작일까요? 종가는 2.56불, 장중 최저가는 2.54불이었고요. 고점은 2.78불이었습니다. 개장 초엔 2.77불로 시작했지만 빠르게 하락하면서 오후엔 대부분 2.5불 근처에서 횡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지지선 붕괴 직전 경고 신호로 보입니다. 오늘 거래량은 약 1억 1,700만 주, 하지만 최근 평균 거래량인 1억 5천만 주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즉 대규모 투매는 아니지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하락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급락한 가운데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도 같은 투자자로서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쓴소리도 같이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버와의 로보택시 계약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루시드, 하지만 8거래일 연속 하락, 그리고 갑작스레 발표된 리버스 스프릿, 그 속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루시드는 8월 18일에 특별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의안은 단 하나죠. 바로 1대10 리버스 스프릿 때문입니다. 즉 주식 10주를 한 주로 병합해 형식적으로 주가를 10배로 높이는 조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기업의 가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총 시가총액은 그대로고요. 다만 유통 주식 수만 줄어들 뿐이죠. 문제는 이 발표의 타이밍입니다. 7월 17일 루시드는 리버스 스프릿을 발표했고요. 불과 몇 분 뒤에 우버와의 대형 계약 뉴스가 터졌죠. 임시 CEO인 마크 윈터호프는 상장 유지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투자자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왜 지금 굳이 리버스 스프릿을 해야 합니까? 리버스 스프릿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후에 유상증자가 나온다면 기존 투자자 입장에선 훨씬 더 아픈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루시드는 1대10 리버스 스플릿을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어 기존 주가가 2.5달러였다면 스플릿 이후에는 25달러로 기술적으로 상승하죠. 하지만 이건 진짜 상승이 아닙니다. 주식 수를 줄여놨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 올라간 것이고요. 기업의 시가총액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주 입장에선 눈속임일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가가 높아지면 기업 입장에선 유상증자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2.5달러일 때 20억 달러를 모으려면
8억 주를 새로 찍어내야 하지만 25달러일 때는 8천만 주면 충분하죠. 희석 비율이 낮아 보이는 착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니죠. 유상증자 발표만 나와도 이 회사 현금 부족하구나, 내 지분 또 깎이겠네 하면서 바로 주가를 던지게 되겠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스플릿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좋아 보였지만 이후 유상증자 발표로 다시 주가가 하락한다면 고점에서 물려버릴 가능성이 정말 커집니다. 예를 들어 리버스 스플릿 후 25달러에 진입하면 유상증자 후 17에서 18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기존 주주는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30%가 그냥 두드러 맞습니다. 루시드는 사우디 PIF가 64%나 들고 있는 만큼 언제든 전략적 증자나 지분 확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기관은 루시드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늘리고 있죠. 이건 시장의 유상증자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버스 스플릿으로 주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기존 투자자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가격만 높아졌을 뿐 본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는 투자자 신뢰를 갉아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리버스 스플릿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루시드 주가가 현재는 약 2달러 수준이죠. 많은 기관 펀드들은 내부 규정상 5달러 이하 종목에는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스 스플릿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 부결이 된다? 주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기관은 계속 대기하거나 아예 이탈을 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유동성은 점점 말라가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건 시장 신뢰도가 무너지는 시나리오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 회사 자금 조달도 어렵고 주가도 못 올리네? 이건 공매도 세력에게는 명확한 공격 신호입니다. 이미 IMC 시카고 같은 일부 헤지펀드는 루시드에 대한 풋옵션, 숏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스플릿이 막히면 공매도가 집중이 되겠고 주가는 2달러 미만으로 다시 빠질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상장 유지 목적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건 현실입니다. 나스닥 규정은 명확하죠. 주가가 30일 이상 1달러 미만일 때는 상장 폐지 경고가 들어가고요. 이후 180일 안에 복구 못하면 퇴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루시드가 2불에서 3달러 사이에서 공매도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1.5달러 이하 진입은 정말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경우 상장 유지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얘긴데요. 리버스 스플릿이 부결되면 하나의 결정이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기관 투자자를 보면 매수 지연 또는 철회가 될 것이고요. 공매도 세력은 이때다 싶어서 공격력을 강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상장 유지, 1달러 이하 진입 시 실질적 위험이 정말 크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수가 줄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싫다는 주주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리버스 스플릿은 차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선택한 이 한 수가 루시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번 리버스 스플릿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관의 신뢰, 공매도에 대한 방어, 그리고 상장 유지라는 루시드의 생존과 성장의 갈림길에 선 중대한 선택이죠. 통과든 결렬이든 중요한 건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과 회사의 장기 전략이 진심으로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 루시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우리도 투자자로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요. 결국 중요한 건 단기 감정이 아니라 장기 전략의 방향입니다. 장기적인 방향에 긍정적인 선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래도 힘내시는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